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표는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시학습 확인합니다. 본시학습 본문 확인하고 학습활동 확인합니다. 확인평가 그리고 차시 예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시학습 확인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빠르면 중간에 멈췄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글쓰기의 5단계 여러분이 먼저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 확인합니다. 생각이 안 났으면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확인합니다.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가 글쓰기의 5단계였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4가지 요소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안 나면 잠깐 멈췄다가 생각하시고 나서 확인하세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였습니다. 세 번째,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쓰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책이나 인터넷 검색, 면담,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함. 내용이 부족하면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방법으로 책을 통해서 해도 되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현장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에서 저희가 처음 부분까지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주제가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이었고 목적은 청산도의 슬로길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독자는 친구들이었고 매체는 블로그였습니다.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느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함을 느껴서 청산도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에서 자료를 찾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했는데 책자에서 수집하였습니다. 마련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담을까 고민하면서 내용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중심으로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은 삭제하였습니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제시할까 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지우가 고려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서 청산도를 소개하면서 위치나 지명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중간에서 맨 처음에는 1번, 4번, 5번 코스를 소개해야지 라고 했다가 추가로 슬로길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1번, 4번, 5번 코스를 추천하는 까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다고 내용을 조직하였습니다.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에서 처음 부분에는 청산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처음 부분에 글을 쓰면서 지우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떤 제목으로 청산도의 특성을 드러낼까를 고민하면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책을 출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을 제목 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만 정해도 거의 50%의 일이 끝났다라고 할 만큼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이 독자들에게 주는 힘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목 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두 번째, 시작 부분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면서 청산도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글 쓸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부분 시작하는 것, 마무리하는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글에서도 처음 부분에서 고민한 게 이제 제목 그리고 시작 부분 고민했고 그리고 세 번째,
글의 앞부분이니까 청산도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넣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청산도 전체적인 전경이 드러나는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출처를 밝혔던 거 기억하시죠? 책 78쪽 펴서 함께 보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도군청 누리집 이렇게 출처를 밝혔어요.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신뢰감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외에 그 말보다 어떤 말을 잊지 마셔야 되냐면 쓰기윤리를 지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기윤리라고 해서 출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79쪽 펴시고 볼펜 드시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쓰기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주의하시고 그 외에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슬로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파랗게 책을 넣고 미술을 쳤는데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슬로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79쪽 오른쪽에 네모에 여기서부터 슬로길에 관한 내용이니까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문단을 바꾸어야지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쓰기 평가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글쓰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 단락을 3개 정도는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부분에 한 칸 들여서 쓰고 중간 부분에 한 칸 들여서 쓰고 끝 부분에 한 칸 들여서 써서 처음, 중간, 끝이 드러나게 쓰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중간 부분을 중간 1, 중간 2, 중간 3 이렇게 하게 되면 5개 단락으로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단락을 들여 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한 것인가 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단락을 나누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지도도 제시하였습니다. 슬로길 지도, 출처, 완도, 관광, 문화, 누리집. 그래서 출처를 밝혀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본시 학습입니다. 79쪽입니다. 교과서 필기도구 준비하고 계시죠? 이 글은 특별히 쓰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표현하기 단계로 중간 일부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하기도 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만 그 글을 쓰면서 어떤 고민을 지우가 했으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교과서 옆에 양쪽 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네모 부분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79쪽 선생님이 읽어봅니다.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지요?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번, 4번, 5번 코스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번, 4번 코스는 주변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고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 4번, 5번 코스를 추천하고 있는데 왜냐? 독특한 볼거리가 많다라고 해서 밑줄 치고 메모를 한다면 1번, 4번, 5번 코스를 추천하는 이유, 까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79쪽 처음부터 이 부분 79쪽 전체를 중간 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청산도 슬로길이 붙은 이유가 있었고 지금 보는 부분에서는 추천 코스로 1번, 4번, 5번을 추천한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중심 내용도 적어놓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80쪽으로 넘어갑니다. 80쪽부터 중간 두 번째입니다. 본문 살펴봅니다. 1번 코스는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 나 있는데 산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이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사진을 얻었답니다. 1번 코스 큰 글씨로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왜 큰 글씨로 썼을까요? 소개하려는 코스를 큰 글자로 제시하면 어떨까? 그러면 알아보기 더 좋겠지.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라고 표현해 두었는데 바닷바람에 청보리가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잘 살리려면 흔들리다 말고 일렁이다를 쓰는 것이 좋겠어. 일렁이 눈에 붉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휘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한 내용. 적절한 표현 때문에. 또 영화와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라고 하는 영화 촬영지에는 1번 코스를 배경으로 하여 찍은 영화와 드라마를 설명한 글도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아야지 블로그니까 가능하니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야겠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진 제시했는데요. 1번 코스에서 바라본 청산도 풍경 또 인생사진을 얻은 곳 그래서 사진을 제시하는 이유도 당연히 독자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코스로 가봅니다. 4번 코스는 낭길이라고도 합니다. 섬의 남서쪽 바다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 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표현법 뭘까요? 그렇죠. 지기법입니다.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길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 그 느낌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살아나네요. 밑줄 친 부분 4번 코스를 걸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비유를 써서 표현해 볼까? 그래서 비유가 어디 있어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신비롭다고 직유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진도 제시하고 있는데 4번 코스에서 바라본 바다입니다. 다음 단락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범바위가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만드는데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범바위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버무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바위산입니다.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뭘까요?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아서, 버무는 소리가 나서 범바위라고 하였음. 그래서 범바위 이름의 유래가 나왔습니다. 범바위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범바위의 사진입니다. 이어서 바로 봅니다. 81쪽. 지금 중심 내용 먼저 드러나는데 5번 코스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구들장론까지 전부 다 그 중간 두 번째라는 소리입니다. 80쪽 처음부터 81쪽 15째 줄까지 1번, 4번, 5번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본문 먼저 봅니다.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론을 볼 수 있어요. 구들장로는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입니다.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는데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장기미 해변도 이 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이 널려 있어 공룡알 해변으로 부르기도 해요. 바닷물이 깨끗해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공룡알 같은 여기도 직유법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들장로는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특이한 논이다. 여기는 구들장로는 자연환경을 극복한 사례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 어려워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닥에 돌을 쌓고 흙을 부어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구들장론이 무엇인지 알까? 잘 모를 테니 사진을 보여주고 구들장론을 설명한 누리집을 연결해 두어야겠어 라고 해서 독자들을 이해시킬 목적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입니다. 81쪽에 끝에 두 줄이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순로길이라는 주제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독자는 친구들이었고 매체는 블로그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진도 제시하였고 단락도 나누었고 그리고 적절한 어휘를 또 쓰기 위해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슬로기를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의문형의 형태지만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라는 말은 만들어 봅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최미선 외에 국내 여행 버킷리스트 101선 참고했고 완도 관광 문화누리집 그래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혀서 쓰기 윤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데 마무리해서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나름 고민을 하고 청산도 여행을 권유하는 내용을 인상 깊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의문형으로 제시했다는 것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출처
참고한 자료에 출처를 넣어서 쓰기 윤리를 또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표현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적어 두셔야 됩니다. 책에는 빨간 부분 말고 나머지만 제시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쳐쓰기 단계에서 고려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지를 다시 살펴봐야겠어. 그래서 고쳐쓰기를 할 때 주제를 벗어난 내용 삭제하고 어법에 어긋난 표현은 고치는데 우리가 흔히 고쳐쓰기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글 전체 수준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거 삭제하고 문단 수준에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순서를 문장 수준에서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면 고치고 단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고치고 어법에 맞지 않아도 고친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 개관합니다. 78쪽에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로 쓰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살펴보지만 내용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글의 종류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 넓게 수필에 들어가고 소재는 청산도 슬로길, 주제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 목적은 그 슬로길을 소개하는 것, 특징으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법도 직유법을 쓴다거나 하였고 사진과 지도를 활용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블로그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링크를 걸어서 이제 소개한다거나 하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82쪽 넘겨보시면 학습활동 내용 학습이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지우가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완성한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글쓰기의 5단계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에서 지우가 부딪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한번 적어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학습활동, 목표학습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획하기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청산도의 아름다운 슬로길의 소개를 친구들에게 블로그에 하기로 했고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 글에서 다룰 내용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 어떤 내용을 글에 담을까를 고민했을 때 책에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청산도와 관련해서 아는 것이 부족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관광 누리집과 여행 책자를 찾아보았다. 자료를 찾아보았다. 또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뺐다. 또한 내용 조직하기에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면 좋을까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나 이 고민을 해결한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개요를 짜면서 더 넣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학습 83쪽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봐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예시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적어보세요. 주제를 단양을 소개하는 글이라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단양, 오창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오창에 무엇을 소개할 것인지, 목적, 여행지 소개, 독자를 학교 친구들, 매체를 학교 신문이라고 정한다면 2번, 주제와 관련하여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자. 내용 선정하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양에 무엇에 대해서 쓸까? 먹거리, 또 체험활동, 지리적 위치, 볼거리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먹거리로 유명한 게 이제 마늘이니까 마늘로 만든 요리, 체험활동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이 생겼으니까 그곳, 또 지리적 위치는 어딘가 볼거리로 단양 팔경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표 학습으로 두 번째, 내용을 선정할 때 고려할 점 책에 나온 거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넘어갑니다. 본인이 고른 내용들이 주제에 맞는지, 안 맞는 거 삭제하고 글쓰기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독자들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끄는 내용인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한 내용을 조직할 때, 개요표를 짤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필요한 내용이 빠지진 않았는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가해야 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성미가 좀 조급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빨리 넘기는 바람에 그 끝부분의 말이 좀 잘렸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84쪽에 3, 글의 내용을 조직해 봅시다 에서 그 처음, 중간, 끝 개요표를 작성할 때 넣을 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처음 내용이 지금 먼저 나와 있습니다. 처음, 단양에 관한 간단한 소개로 지리적 위치나 단양에서 유리한 것을 소개할 수 있고, 중간 부분에서 단양의 볼거리로 단양 팔경을 소개하고, 단양의 먹거리로 특산물 마늘로 만든 요리, 단양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으로 패러글라이딩, 다양한 사진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부분의 내용으로 추가로 소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소개하고 단양 여행을 권유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85쪽은) 왼쪽에 남학생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표현할 때 고려할 부분으로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 흥미를 끌 수 있는 표현,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이나 도표나 동영상,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쳐쓰기 할 때 86쪽에 제시되어 있는 거 한번 읽고 가시라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 있나,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나 문단은 없는지,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없는지를 고려해서 고쳐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될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표시해 놓고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했지만 또 확인차, 교과서는 학습활동, 목표학습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소단원 닫기, 우리말 톡톡은 확인해 볼게요. 폭이 좁은 호젓한 길, 맞습니다. 오솔길.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네, 지름길. 낭떠러지를 끼고 난 길, 낭길. 우리 교과서 본문에 있었습니다. 큰 길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길, 샛길. 굽은 길 또는 애워서 돌아가는 길,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단원의 마무리입니다. 단원의 마무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92쪽.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시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란 여러분이 넣으셔야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뭐와 독자의 뭐를 바탕으로 뭐를 해결하는 과정. 맞습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추 92쪽 확인합니다. 보기 대신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선생님은 제시해 두었는데 여러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쓰기는 주제, 뭐,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뭐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글을 쓰다 보면 뭐가 부족하거나 떠올린 내용을 옮길 적절한 뭐나 문장을 생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문단 배열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 쓰기도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읽기와 마찬가지이다. 들어갈 말, 주제, 그렇죠. 목적.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글을 쓰다 보면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떠올릴 내용을 옮길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생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네, 정답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더 읽어보기까지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힘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라고 묻기, 답을 찾기, 평가하기, 탁석산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읽기 방법인지 소개하는 글입니다. 책을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인데 글쓴이는 책을 깊이 있게 읽는 방법으로 왜라고 질문하고 책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 그 답을 한번 평가해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인데 중간을 다시 왜라고 묻기, 답 찾기, 찾은 답을 평가하기, 중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 중심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흥부전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난한데 자식은 많은 흥부, 흥부지만 못된 놀부가 떠오르지요? 뭐뭐지요? 약간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밥주걱으로 얻어맞은 흥부, 다리 다친 제비도 빠뜨릴 수 없고요.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더니 보답으로 제비가 박씨를 불어다 주었고 박에서 나온 금은보화 덕에 흥부는 부자가 되었지만 놀부는 욕심을 부리다 쫄딱 망한다는 줄거리였지요. 책을 읽으면 줄거리가 생각나고 이런저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전을 예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책 읽기를 끝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을 알고 줄거리를 파악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기껏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었는데 그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좀 아깝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안 읽은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좀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밑줄 친 내용 한번 볼래요? 첫 번째, 흥부전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놀부가 떠오르지요? 흥부 놀부가 떠오르지요? 표현법이 뭡니까? 문답법입니다. 자문자답의 방식, 주인공을 알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깊이 있는 읽기가 필요하다. 이 글을 쓴 이유가 좀 더 능동적인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인데요. 책 읽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책 읽는 방법 알아보기 라고 적었습니다. 적고 가셔요. 95쪽 첫 번째 줄부터 15째 줄까지 중간일 소 제목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왜라고 질문하기. 그러니까 중간일의 중심 내용이 왜라고 질문을 하면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완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왜라고 묻는다. 소제목, 그럼 제대로 된 읽기, 깊이 있는 읽기를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합니다. 그것은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문자답의 방법, 문답법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부전에는 왜라고 물을 수 있는 대목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수 있는 대목. 왜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을까? 왜 흥부는 가난한데도 자식을 20명이나 낳았을까? 왜 제비가 놀부에게 물어다 준 박씨는 흥부의 것과 달랐을까? 질문할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왜라고 물을 수 있으려면 책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줄거리는 물론이요.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중요한지도 알아야 하지요. 흥부전을 읽더라도 아,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구나. 일반적인 이해 방식하고 넘어가면 마음속에 왜라는 질문이 떠오를 리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부러 왜라고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저절로 샘솟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난 뒤에 반드시 마음속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책 전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점차 깨닫게 됩니다. 왜라고 물을 수 있으려면 책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고 줄거리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왜라고 물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줄거리도 파악하고 중요한 사건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왜라고 묻는 게 깊이 있는 읽기의 첫 단계임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아,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구나. 일반적인 그냥 수용하는 방법의 읽기 방법이라면 왜라고 묻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95쪽 16째 줄 중간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답을 찾아 적는다.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왜라고 질문하고 두 번째 답을 찾아 적고. 그럼 흥부전을 읽고 떠오른 질문 중 하나를 골라봅시다. 왜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내쫓았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왜 놀부는 동생을 내쫓았을까요? 기억이 나나요? 놀부가 평소에 욕심이 많아 그랬다고 답할 수 있겠지요. 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그랬다는 답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답들의 공통점은 놀부가 욕심이 많고 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흥부전을 다시 읽어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살펴보면 단순히 놀부가 욕심이 많다거나 성격이 못됐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있는 흥부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놀부의 입장에서 흥부를 내쫓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먼저 밑줄 친 부분 살펴봅니다. 놀부가 욕심이 많아 그랬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그랬다는 것들은 흔히 일반적인 대답이라면 다시 읽어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깊이 있는 책 읽기 두 번째 단계 답을 찾아 적는다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봅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돌봐줄 필요가 없다. 놀부의 생각. 지금의 재산은 모두 내가 노력해서 모은 것이니 더는 흥부네 식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동생인 흥부만 귀여움을 받았고 나는 일만 했다. 놀부의 입장에서 흥부를 내쫓은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은 제가 읽은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의 대사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어때요? 놀부의 말이 전부 믿을 만한지는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이것들만 봐도 욕심 많고 심술궂으며 억지만 부리는 놀부라는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했을 뿐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약도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하지요. 이제 우리가 찾아낸 답을 토대로 하여 뭐뭐기 때문에 뭐뭐다.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구성하면 둘째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특별한 내용을 덧붙일 필요는 없고 질문에 대한 답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놀부의 말을 통해서 흥부를 내쫓은 이유를 정리하다 보면 놀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답을 찾아 적어보면서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자. 놀고 먹는 사람은 돌봐줄 필요가 없다. 놀부가 흥부를 내쫓은 이유.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놀부 입장에서 지금의 재산은 모두 놀부가 스스로 노력해서 모은 것이니 더는 흥분의 식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이유 두 번째, 어렸을 때 부모한테 차별 대우를 받았다. 동생인 흥부만 귀여움을 받았고 놀부는 일만 했다. 이유 세 번째, 그래서 결론, 놀부는 흥부를 내쫓았다. 여기까지. 중간 두 번째로 질문에 답을 찾아 적기. 뭐 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읽기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문이 빡빡한데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 좀 글씨가 작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제시하였습니다. 답을 평가한다. 깊이 있는 책 읽기 세 번째 단계 중간 세 번째입니다. 책 읽기의 셋째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한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답한 것을 평가한다. 놀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흥부를 내쫓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과연 말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놀부가 앞서 제시한 이유 때문에 동생을 내쫓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동생이니까 집에 있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져봐라. 그 얘기예요. 타당한지, 자신이 적은 대답이 타당한지 한번 평가해라. 아무리 자기가 재산을 모으는데 도움을 준 바가 없다 해도 동생을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 형제는 남과 달라서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놀부가 차별받았다고 하는데 차별은 부모가 한 것이니까 동생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그 분풀이를 동생에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놀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쪽이 정당할까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선뜻 이쪽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놀부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아서 동생을 내쫓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놀부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과연 그 이유가 합당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자기 나름대로 어느 쪽이 더 정당한지 고민해 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은 질문을 던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보루에 둔 상태이지만 이것이 세 단계로 살펴본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책 읽기 방법 3가지, 왜라고 질문하기, 답 찾기, 평가하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줄거리를 파악하고 주인공의 이름을 외우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다시 평가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세 번째입니다. 답을 평가하기.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 말했지만 책 읽기가 재미있겠다고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많아졌다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역시 책 읽기는 어려워하고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영화나 텔레비전, 게임과는 다르지만 책 읽기 역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부분에서 글쓴이는 제대로 된 책 읽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힘들면 그냥 읽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선생님 이야기고요. 글쓴이의 생각은 좀 제대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읽어라. 그게 글쓴이의 요지입니다. 개관합니다.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붙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심 소재, 제재는 책 읽기 방법입니다.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합니다. 주제는 책을 읽을 때 왜라고 묻고 답하며 답을 평가해보며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특징으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책 읽기 단계를 소제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흥부전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확인평가 두 문제만 확인합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는 어디에 올린 글이다. 적어보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네, 1번은 블로그, 2번은 O. 다음 시간에는 1단원 김춘수의 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태도를 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